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급하게 지금 유튜브를 지금 찍는 이유가 어저께 대법원에서 보셨을 겁니다. 대법원에서 빚반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어요. 물론 이 사건은 아쉽게도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은 아니지만 저희가 환경사건을 주로 하는 사무실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고 또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계속 보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빚반사, 그러니까 빚반사는 일조권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조권이라고 하는 건 내 집에 들어오는 해의 양이 다른 신축 건물로 인해 줄어들어서 그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분과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하면, 빚반사는 한마디로 요즘에 보면 아주 멋지게 지은 커튼홀식으로 해도 쫙 이렇게 벽면을 유리로 지은 고층 건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건물의 빚이 반사돼서 내 눈이 부신 그 현상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제기된 소송이냐면 2009년도에 제기된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봤던 소송들이 뭐였냐면, 하나는 지금 2009년도에 제기된 부산사건, 그 다음에 또 한 사건은 언제 사건이냐면 2011년도에 제기된 분당에서 제기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성남에서. 그거는 NHN 건물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는데, 두 가지가 계속 1심, 2심이 엇갈린 판결이 나면서 어제서야 지금 부산에 대한 사건, 부산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2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고, NHN 사건은 아직도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또 후속 판결을 할 것이고, NHN 사건은 지금 이 사건하고 좀 더 달라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어떻게 진행된 것이고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예상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 내용 한번 볼게요. 여기는 지금 소송이 2009년도 8월 19일날 제기됐어요. 1심이. 2019년도 8월 19일날 제기가 됐으니까 어저께 2021년 3월 22일날 판결 선고가 됐으니까 12년 동안 소송이 계류됐던 거예요. 근데 이 원고들이 첫 소송에서 패소했어요. 1심에서. 이게 무려 1년 한 3개월 정도 재판을 하고 나서 원고가 패소를 했는데, 그 다음에 항소를 하셨죠. 그래서 2010년도 12월 달에 항소심을 제기했다가 원고가 고등법원에서 일부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 6월 달에 승소를 했고, 그랬더니 이제 피고 측에서, 이게 피고가 이제 현대산업개발이었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청구장을 제출해서 3심으로 간 거예요. 2013년도 7월 15일 날 대법원에 계류가 됐어요. 그때부터 몇 년? 그때부터 8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예요. 무슨 대법원에 8년을 있어. 그 사람들, 돌아가신 분들도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 아니,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여기 8년이면? 어쨌든 대법원이 그나마 고심하다가 8년 만에 판결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사실 이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은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또 생각하지도 않았다가 또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주거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반적인 소송하고 좀 비슷해요. 일반 환경소송하고 비슷한 게, 단순히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할 그 빚반사로 인한 침해 정도만 가지고 판결을 해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피해 정도, 그 다음에 피해의 성질,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사회적 평가, 양쪽 건물의 용도, 지역성,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건데, 결국은 이 일조권 사건과 같은 환경사건에서 비슷한 형태로 판결을 한 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입한 개념이 뭐냐면, 똑같이 수인한도인데, 일조권 수인한도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동지일을 기준으로 해서 총일조 4시간과 연속일조 2시간을 만족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칸텔라라는 그 개념을 쓰는데, 눈부심의 현상이, 그러니까 25,000 칸텔라 제곱미터,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25,000 칸텔라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이 참을 수 있는 그 빚반사에 대한 한계를 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손해액을 평가했는데, 이 양쪽에 지금 가해 건물과 피해 아파트의 현황을 좀 살펴보면, 피해 아파트는 15층짜리 아파트였고 3종 주거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해 건물의 경우에는 지금 중심상업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 이 건물이 몇 층짜리였냐면 33층 규모의 호텔이 있었고 3개 동이었어요. 총 건물 수는 지상으로부터 33층 규모의 호텔, 그 다음에 주택 3개 동, 그 다음에 9층짜리 업무시설까지 해가지고 총 높이만 계산을 해보면
지하 6층, 지상 46층, 그 다음에 또 66층, 72층짜리 세개동의 대규모 큰 그 건물이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리고 이 건물하고 지금 피해 건물하고의 거리는 300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의 지금 건물은 외벽이 뭐냐면 로이 복층 유리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밖에서 보면 굉장히 멋있죠. 번쩍번쩍하고. 근데 그게 상대편 아파트에는 바로 빛반사를 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고 주민들은 15층 규모의 일반 3종 주거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그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불능현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맹한효과라는 여기 얘기는 직접 쓰지 않았지만 다른 소송에서는 우리가 불능현위 또는 맹한효과라는 표현을 써요. 맹한효과라고 하는 건 영어로 얘기하면 블라인드 이펙트인데 거의 비슷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빛이 반사가 되면 갑자기 내 눈이 그 맹한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안 보여. 갑자기 깜깜해지면서 안 보이는 효과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불능현휘라고 하거든요. 근데 불능현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시야가 보통 120도 범위에서 사물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근접 주변 시야가 60도 범위 내에서 사물을 그 무의식적으로 인지를 하는데 그때 사람의 시야 내에서 눈이 순응하고 있는 휘도라는 개념은 휘도보다 높은 휘도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그 블라인드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그 현상을 불능현이라고 하거든요. 불능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그러니까 우리 눈이 인지할 수 있는 휘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앞을 볼 수 없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 그럼 휘도라는 개념은 뭐냐? 휘도라고 하는 개념은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면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를 광원의 넓이로 나눈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 그러니까 만약에 1제곱미터라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빛의 세기를 휘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25,000 칸텔라 제곱미터라고 하는 게 제곱미터당 한 1제곱미터당 25,000 칸텔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한도 내에 있는 휘도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그 휘도가 발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건 블라인드 이펙트가 생기면서 앞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등법원 판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는 중심상업지이긴 하지만 외벽 전체를 통유리 그러니까 아까 로이 복층유리로 전부 다 그 만들어서 이례적이다. 주변에는 그렇게 시공한 건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네들은 이제 이게 단열효과도 있고 보기도 굉장히 좋으니까 로이 복층유리를 했지만 이렇게 시공한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한테는 특수한 목적화해서 그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다라고 본 거고 또 하나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치매 정도를 느꼈냐면 일반적인 휘도보다 최소 440배에서 최대 29,200배까지 높았다는 거예요. 아까 25,000 칸텔라보다 훨씬 더 440배에서 무려 29,200배까지 높은 정도의 휘도가 발생을 했었다는 거고 발생일을 보면 최소 연간 31일에서 187일까지 됐다는 거예요. 3일에 한 번은 그런 그 불능현이를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속되는 시간도 최소 연간 1시간 21분부터 최대 83시간까지 있고 그 다음에 하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최소 7분에서 최대 1시간 15분까지 지속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경면반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이가 반짝이고 막 눈부심 현상이 생기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경면반사라고 해서 이 태양 반사광이 일정한 각도로 만약에 태양이 HDC 건물에 비추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각도로 반대로 튀어나가는 걸 경면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면반사로 인해서 이런 빛반사가 생기고 이 불능현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대부분에서는 빛반사라는 표현 대신 뭐라고 쓰고 있냐면 빛반사 시각장애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빛반사로 인해 시각장애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얼마를 인정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소를 제기할 때 물론 위자료를 청구한 거겠지만 그리고 또 이 정도로 하루에 3일에 한 번씩 해가 안 들어오는 시간이 상당히 지속돼요. 1시간씩 뭐 지속이 된다든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속 시간이 연간 최대 83시간까지 되고 그리고 또 발생일은 연간 최대 187일까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럼 얼마를 배상해줘야 되겠어요? 대충 생각해 봤을 때. 감이 안 오죠. 얼마 인정해줬냐면 이 고등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치매를 주는 지속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속시간 1시간당 1%의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자료의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집에 인정된 금액이 뭐 1인당 위자료로 전체 위자료랑 재산가치 할압분 금액으로 따졌을 때 132만 원에서 687만 원씩 총 2억 1천만 원이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일부 세대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어떤 기준에 미달한다고 해서 기각을 한 판결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의미는 있죠. 물론 빚반사에 대해서 굉장히 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로 강한 빚반사로 인해 시각장애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판결이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과연 이 부분이 금액이 적정한가? 그리고 또 지금 이 소송을 하면서 걸린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을 비췄을 때는 참 이 원고들한테 이겼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을 것 같고 그나마 인정됐다고 하지만 금액은 너무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환경소송이라는 게 또 그렇게 다액의 금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소송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단체 소송을 많이 하죠. 여러 주민들을 끌고 한꺼번에 같이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이 사건의 경우에서는 그나마 최초로 우리 빚반사로 인한 시각장애를 인정했다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이 판결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볼 때 이 변호사님도 참 고생하셨어.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2009년도부터 이 사건을 진행을 해서 처음에 패소했다가 또 욕 엄청 먹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항소심 가가지고 또 전부 인정된 게 아닙니다. 참 그리고 아까 인정한 일 1시간당 최소 1%의 재산가치 하락분을 인정했다고 했지만 그것도 전액을 인정한 건 아니고 책임 제한을 좀 했어요. 그래서 20%를 감액해서 80%만 인정을 하고 또 위자료를 100에서 300만 원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소장 제출하고도 벌써 10년가량이 지났으니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좀 원고 변호사님께도 대단한 일을 하셨다라고 좀 칭찬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제가 직접 진행한 건 아니지만 그분이 잘하신 건 맞는 것 같고 대법원도 나름대로 뭐 법원 여러 가지 판결하시냐고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얘기 드릴 거는 이 빚반사에 대해서 이 판결은 근데 굉장히 단순한 논리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결이 먼저 나오고 지금 NHN 사건은 지금 뒤로 미뤄져 있는데 NHN 사건은 아마 이거 훨씬 더 복잡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는 단순히 손해배상을 청구한 게 아니었어요. 손해배상은 뭐예요? 단순히 받는 돈이 얼마밖에 안 되잖아. 애시당초 그 빚반사가 되지 않는 차단시설을 설치하라라는 판결을 요청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판결이 어떻게 또 1심, 2심이 판단을 달리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고요. 예, 감사합니다.